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운동의학 및 장애재활연구실의 문창호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이 뇌전증 환자는 과연 운동을 해도 될까? 그리고 해도 된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2016년도에 에필랩시아, 즉 뇌전증 저널에 게재된 스포츠 및 뇌전증에 관한 국제뇌전증연맹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을 하였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논문 제목과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스포츠와 운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스포츠 활동 시 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보호자분들이 자녀의 보호 차원으로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지양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스포츠가 뇌전증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논문을 통해서 뇌전증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이 과연 뇌전증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뇌파 검사에서 간질량 전기 방전, 즉 간질에서 특이하게 기록되는 파형인 간질 양파가 감소하였고 발작의 역치점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동물 실험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전증 발생 과정을 지연시키고 발작의 빈도를 감소시키며 이 해마의 긍정적인 플라스틱 변화, 즉 뇌신경 가속성을 촉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뇌전증이 있는 어린이에게 특히 두드러질 수 있으며 이러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뇌전증을 갖고 있는 10대의 경우 다른 또래에 비해 신체적으로 덜 활동적이며 청소년기 뇌전증 환자의 좌식 생활은 심리사회적 발달, 독립성 및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뇌전증 환자 또한 어릴 때부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 위험을 끼치지 않는 이상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특정 신체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스포츠의 유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작 발생 가능성, 세 번째는 발작의 유형 및 중증도, 네 번째는 전조 증상의 일관성, 다섯 번째는 발작 발생 요인에 관한 병력,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효과적인 감독 가능성, 일곱 번째는 환자 및 보호자의 합리적인 선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뇌전증 환자는 어떤 종류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본 논문에서는 발작이 발생할 경우 부상 또는 사망과 같은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스포츠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룹 1 스포츠는 이 발작의 발생이 뇌전증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선수, 심판 또는 관중과 같은 제3자에게 추가적인 부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스포츠를 뜻합니다. 그룹 2 스포츠는 환자의 경우 신체 부상 위험이 중간 정도이지만 제3자에게는 위험이 없는 스포츠를 뜻합니다. 그룹 3 스포츠는 뇌전증 환자에게 높은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수반하며 일부 스포츠의 경우 제3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스포츠를 뜻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뇌전증 유형에 따라 어떤 그룹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과 같이 1회 이상의 급성, 증상성 발작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상태가 해결이 되면
일반적으로 추가 발작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바로 그룹 1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인이 되는 사건의 재발 위험에 대한 신중한 의학적, 신경학적 평가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신경과 전문의의 재량에 따라 그룹 2 및 그룹 3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유발성 발작이 한 번 있었던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 비유발성 발작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적절한 의학적, 신경학적 평가 후 즉시 그룹 1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동안 발작이 없어진 후에는 적절한 의학적, 신경학적 평가에 따라 그룹 2 및 그룹 3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12개월 이상 발작이 없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개월 이상 발작이 없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 그룹 1, 2, 3에 상관없이 모든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수면 중에만 발작이 발생하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면 중에만 발작이 발생하는 뇌전증 환자는 즉시 그룹 1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의학적 감독이 보장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의 재량에 따라 일부 수영과 카누와 같은 그룹 2 스포츠에도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12개월간의 추적 관찰 이후 이 기간 동안의 발작 빈도가 발작과 수면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리고 이 스포츠가 수면 각성 주기에 중요한 변화를 미치지 않는다면 모든 그룹 2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룹 3 스포츠의 경우 참여나 경쟁은 안 됩니다. 그래도 뇌전증 환자만 부상을 입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12개월의 추적 관찰 이후 의학적, 신경학적 평가에 따라 전적으로 수면과 관련된 발작 발생을 확인하기에 충분하고 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적절한 의학적 감독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부 그룹 3 스포츠의 참여 및 경쟁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 소실 및 상실이 없는 발작이 있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의식 소실 및 상실이 없는 발작이 있는 뇌전증 환자는 즉시 그룹 1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경과 전문의의 재량에 따라 일부 수영과 카누와 같은 그룹 2 스포츠에 즉시 참여하고 경쟁하기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단 활동 중 적절한 의료 감독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009년 유럽연합의 운전과 관련한 지침에 따른 발작 빈도가 일관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면 추적 관찰 12개월 후에 모든 그룹 2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그룹 3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환자만 부상을 입는 스포츠의 경우 발작 빈도가 확인하기에 충분하다면 12개월간의 추적 관찰 이후 의사 재량에 따라 일부 그룹 3 스포츠의 참여 및 경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식 소실을 포함한 발작을 계속하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반사성 발작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가 특정 발작 촉진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의식 소실을 포함한 통제되지 않는 발작을 하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 그룹 1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의사 재량에 따라 일부 그룹 2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하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그룹 3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경쟁해서는 안 되는데 환자만 부상을 입는 스포츠의 경우 발작 빈도가 확인하기에 충분하다면 12개월간의 추적 관찰 이후 의사 재량에 따라 일부 그룹 3 스포츠의 참여 및 경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전증이 해결된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뇌전증연맹에 따르면 나이와 관련된 뇌전증이 있었지만 현재 적용 가능한 연령이 지났거나 지난 10년 동안 발작이 없었고 최소 지난 5년 동안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뇌전증이 완치되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모든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복용을 중단한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운전 관련 지침에 따라 발작이 없는 뇌전증 환자는 약물 치료를 중단이 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그룹 2 및 그룹 3 스포츠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동안 발작이 재발한 환자는 이전에 효과적인 치료가 재개되고 이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발작이 발생하지 않은 후 3개월 동안 그룹 2 및 그룹 3 스포츠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뇌전증 환자가 안전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주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담당 의사 및 운동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부상 없이 안전한 스포츠 활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운동의학 및 장애재활연구실의 문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